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여자 나민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한국에 와서 충격받았던 고장 두 곳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의 발전을 일으켜오는 동안 제가 한국에 있었더라면 그 과정들을 다 잘 알고 또 변화되는 고장의 모습들도 다 지켜봤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갑자기 대한민국에 왔고 북한에서 받았던 한국의 고장에 대한 교육과 달리 너무나도 다른 모습들이 있어서 정말 많이 놀라웠거든요. 어떤 고장들이 저에게 그렇게 충격적이었는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월미도입니다. 아마 많이 짐작하실 거예요. 탈북민들이 여러 차례 얘기했을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원을 수료하고 집을 배정받은 곳이 인천이고 인천에는 또 월미도가 있잖아요. 처음에 월미도에 놀러 간다고 해서 속으로 많이 걱정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월미도는 북한에서 영화로 봤던 월미도가 다였기 때문입니다. 북한에는 월미도라는 영화가 있어요.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이고요. 낙동강 지역까지 점령을 했던 북한군이 후퇴를 하는 과정을 담은 그런 영화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이 월미도를 통해서 인천에 상륙을 해서 그 어떤 허리를 꺾는 그런 작전을 펼쳤잖아요. 피하겠다고 북한군은 이제 후퇴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 월미도를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 월미도에 이미 북한군이 있었던 겁니다. 북한군 한 개 중대가 월미도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런 한 개 중대가 연합군의 공격을 3일 동안 막아냈다. 이건 정말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북한에서 선전을 했었고 월미도에서 싸웠던 병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영적 위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학교에서도 엄청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따라 배우라고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해마다 6.25라든가 7.27 때쯤 되면 계속 방영이 되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월미도 영화를 거의 외웠다시피 할 정도였습니다. 그 영화에서 나오는 월미도는 그냥 흙밖에 없는 그런 섬이었어요. 흙이랑 그리고 이제 거지, 싸울 수 있는 그런 거지가 있는 곳이었고 굉장히 폭격을 많이 맞아서 폐허가 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월미도 하면은 월미도 영화가 바로 먼저 떠올랐고 월미도에서 싸웠던 북한군의 행동들, 마지막에는 여병사가 통신을 보장하느라고 잘린 전화줄을 몸으로 연결하고 죽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항상 생각이 되곤 했어요. 그래서 월미도에 직접 가기 전까지는 하나도 개발이 안 된 굉장히 자연적인 땅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관광지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월미도에 갔다가 정말 충격을 받았죠.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개발이 됐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일단 그 월미도에 가면은 저는 아직 못 타봤는데 약간 기차가 지나가는 것 같은 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굉장히 길게. 그리고 놀이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월미도 디스코 팡팡도 굉장히 유명하죠. 저는 북한에서 못 타봤던 급강화탑, 북한에서는 급강화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그 놀이기구를 월미도에 가서야 타봤어요. 북한 평양에 개선청년공원이라고 새롭게 놀이공원이 조성이 돼서 거기에도 그런 놀이기구가 있었는데 그때 사람 엄청 많아서 온 평양 시민들이 다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제가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땐 못 타봤는데 월미도에 와서 타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놀이기구들이 정말 많이 있죠, 월미도에는. 그리고 또 회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월미도에 갔다가 칼국수도 먹어봤고 회도 먹어봤고 무엇보다 바닷바람 참 맞으면서 바닷가 앞에서 회를 먹고 정말 즐겁더라고요. 흙은 찾아볼 수도 없었어요. 정갈하게 포장된 도로에다가 제대로 발전된 제대로 개발된 그런 관광지를 제가 본 거예요. 그 안에 호텔들도 많이 들어서고 있고 월미도에서 또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 안에도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버스가 거기까지 들어가더라고요. 분명 섬일 텐데 섬 안에까지 버스가 들어간다고?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섬이라고 들었는데 전혀 섬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만큼 도로 공사를 잘 해놨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또 월미도 하면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갈매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때 갈매기한테 저도 새우깡을 줘봤어요. 처음에는 갈매기들이 왜 그렇게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나 했는데 새우깡을 들고 있어서 갈매기들이 오는 거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새우깡 들고 있으면 와서 딱 물고 날아가는 게 굉장히 신기했고, 한국 사회에 나가면 새우깡 원 없이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나원에서 했던 적도 있는데 그걸 갈매기들이 먹는 모습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관광지답게 어떤 굉장한 큰 홀도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와서 공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공연을 지켜보면서 즐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같이 이렇게 춤출 수 있는 그런 곳도 있고 분수도 너무 예뻐요. 분수가 막 올라오는데 애들이 거기 가서 장난치면서 놀기도 하고 그림 그려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순식간에 이제 뚝딱뚝딱 그림 그려서 캐리커처라고 하나요? 그런 거 보고 지금 그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있고 보이는 모습 모든 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관광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뒤쪽으로는 등산로도 잘 되어 있어요. 등산도 하곤 했었는데 월미도에만 가도 하루 종일 굉장히 재밌게 놀다 올 수 있는 그런 곳이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굳이 뭐 이렇게 밥도 먹고 바다 구경도 했고 놀이기구도 별로 타고 싶지 않다 하면은 돌아가면은 잔디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돗자리를 펴고 앉아서 힐링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내가 알던 월미도가, 내가 북한에서 봤던 그 폐허와 같은 월미도가 이렇게도 멋지게 달라졌구나, 이렇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황홀하게 변화가 됐구나, 이런 생각에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릉입니다. 월미도처럼 강릉과 관련된 영화는 북한에 아직 없어요. 근데 그런 건 봤었어요. 어떤 다큐멘터리라고 해야 될까요? 강릉 무장공비 사건과 관련돼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당연히 북한은 무장공비라고 얘기는 하지 않죠. 군인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북한의 표현을 그대로 얘기를 한다면 김정일 장군님의 전사답게 잘 용맹하게 싸우고 마지막까지 잘 희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한마디로 아무것도 안 먹고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니까 위에 뭐 약초라든가 산나물 뭐 이런 것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릉 하게 되면은 어떤 전투가 벌어지는 곳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은 북한 군인들이 침투되었다는 거는 뭔가 전투를 하기 위해서 갔을 것 같고 그만큼 전투하기에 최적화된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북한 군인들을 잡으려고 한국군 한 개 사단이 동원됐는데 뭐 끝내 못 잡았다, 그 정도로 되게 신출귀몰하면서 잘 싸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북한에서 그걸 봤을 때는 잘 포장해서 선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영화를 보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국에 와서 그 사건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 곳이구나, 북한이 그런 일도 벌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릉 하면은 북한에서 생각했던 그대로 막연하게 어떤 전투가 벌어지는 곳, 그리고 왠지 간첩이 침투할 것 같은 곳, 막 이렇게 생각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서울에서 강릉 하면은 굉장히 멀 거라고 생각을 했고, 막연하게 강릉은 최대한 가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냥 이제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북한군이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면 북한이랑 얼마나 가까이 있으면 그렇게 가능했을까 싶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강릉에 갔었습니다. 정말 많이 놀랐어요. 처음 다정씨랑 같이 강릉에 놀러 갔었거든요, 바다에. 그 싱가포르 호텔 위에 이제 배가 형상되어 있는 그 싱가포르 호텔을 그대로 만든 호텔이 강릉에 있더라고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 호텔에서 직접 숙박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 주변의 호텔에서 숙박을 했는데 그 호텔의 루프탑에도 가봤습니다. 와, 그 위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는데 굉장히 예쁘고 바다가 정말 파래요.
그렇게 바다 색깔이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려가서 바닷가 모래를 이렇게 봤는데 모래가 너무나도 거리롭고 그 바닷가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굉장히 예쁜 거예요. 와, 이렇게 예쁜 바다가 한국에 있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물론 부산 바닷가도 가보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 왠지 부산보다는 강릉 바다가 더 예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 다음 해에도 작년에 정국 씨랑 강릉에 갔던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잖아요. 처음에 강릉 가보고 너무나도 반해서 그 다음 해에도 정국 씨랑 강릉에 가자고 고집했던 거거든요. 정말 주문진 해수욕장 거기도 너무너무 예쁘고, 그리고 정확한 지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바닷가 주변으로 차를 타고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밤에 진짜 절경이라고 하던데 저는 직접 차를 운전해보진 못했지만 보기만 해도 굉장히 설렐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다정 씨랑 갔던 그 호텔 주변에는 호텔들이 쫙 모여 있는데 유럽에 가면은 있을 만한 건물들이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고 아늑하고 조용하고 진짜 제대로 힐링하고 갈 수 있겠다, 휴가를 제대로 즐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녁에 조개도 구워 먹고 회도 먹고 바다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먹었거든요. 대게도 먹어봤고, 물론 서울에서도 회라든가 바다 음식들을 충분히 맛볼 수는 있지만 바닷가에 직접 가서 먹는 건 더 맛이 일품인 것 같더라고요. 정말 즐거웠습니다. 강릉 가서 힐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그런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은 바닷가 하면 원산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청진에도 바닷가가 있다고 하죠. 어쨌든 북한 안에 있는 어떤 바닷가, 송도원 해수욕장 이런 걸 많이 떠올려요. 거기가 가장 예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원산이나 청진에 가도 예쁜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도 다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북한 사람들도 강릉 해수욕장에 와서 마음껏 놀고 강릉 호텔에 가서도 많이 즐기고 강릉에서 바닷가 음식도 정말 많이 먹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곤 했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한국에 와서 충격받았던 고장 두 곳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말고도 거제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직 직접 가보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북한에서 받았던 교육, 북한에서 가졌던 인식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었어요. 북한 영화를 보게 되면 거제도 수용소가 나오거든요. 미군 병사들이 전쟁 포로들을 어떻게 참혹하게 처참하게 고문하고 다루는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역시 거제도에도 이제 흙밖에 없고 폐허 같은 그런 모습이 형성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제도 하면은 또 굉장히 그 공포스러운 기억이 있었어요. 영화 자체가 좀 많이 공포스럽거든요. 그랬는데 거제도는 직접 가보진 못하고 사진으로만 많이 봤습니다만, 역시 거제도도 바다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광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다 위에 놓여져 있는 다리를 봤을 때도 너무너무 예쁘고, 그 안에 조성되어 있는 관광지의 모습들, 제대로 개발된 모습들, 와, 진짜 한번 꼭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앞으로 북한 주민들에게도 더 다양한 관광을 할 수 있는 기회, 제대로 우리나라를 여행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평양여자 나민이었습니다.